나도 희망을 주고 싶지만 이곳엔 희망 따윈 없어. 희망은 늘 존재해. 성 밖에 아키타가 있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가 장담할게. 닌자들이 우릴 꼭 찾아낼 거야. 닌자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아이스 챕터가 시작되는 에피소드는 16화인데 전체 스토리가 닌자고 세계관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닌자고 섬이 등장하지 않는 스토리인 어둠의 성 코믹스와도 비슷합니다. 그 길은 이곳 고대의 허루 말라워지라라고 한다. 말라워지라? 워지라는 분노란 뜻이란다. 또 산길에서는 조심해라. 거기선 소리를 내선 절대 안 되거든. 솔라가 언급하는 말라워지라는 시즌 14에도 등장하는 그 워지라가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장면이 워지라에 대한 복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말라워지라의 말라는 스페인어로 나쁜, 사악한의 여성형 단어입니다. 즉 사악한 워지라인 셈인데요. 또한 이 다음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친다고 언급하는데 발소리도 크게 냈다간 거센 바람이 휘몰아칠 수 있어. 왜죠? 워지라의 원소 중 하나는 바람입니다. 이후 위대한 호숫가 부족들과 닌자들은 블리자드 관객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 블리자드 소드마스터와 블리자드 아처는 완전히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반면 블리자드 워리어는 어둠의 얼음으로 인해 타락한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판에서 대부분의 병사의 목소리는 그린펙스와 같은 성우인 임채연 성우가 맡았다고 합니다. 카이가 그린펙스에게서 막대기로 자신을 방어하려다 막대기가 산산조각나는 모습은 유령의 날에서 콜이 양사부에게 당했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이후 카이는 힘을 뺏겼음에도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원소 마스터는 힘을 빼앗겨도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째서인지 한국판에 올라온 영상엔 17화와 18화의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크립타리움에 수감되어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 기술자, 그리고 탈출 비둘기가 탈옥하면서 가장 최악인 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에피소드로 넘어가는데 기존 닌자고에선 볼 수 없는 2D 스타일이 처음으로 적용된 에피소드라 그런지 오마주가 상당히 많은데 울트라 바이올렛이 포스터 뒤에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 듀프레인이 썼던 탈출 방식이며 제2의 가상의 기술인 닌자 철권! 닌자 철권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가져온 말장난입니다. 울트라 바이올렛이 언급한 잔과의 엄청난 접전은 시즌8 마스터즈의 일을 언급하는 것인데 가마돈의 아들들이 속임수의 가면을 찾기 위해 황궁을 습격했던 사건으로 울트라 바이올렛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허무하게 끝났던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종이고 내가 그린 거야.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별말 안 했어. 잔이랑 아스피라 얘기만 했다고. 아스피라가 잔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알려줬지. 네 생각엔 그게 어린애들이 듣기 괜찮은 얘기 같아? 7세에서 15세까지는 괜찮을까? 5 to 13? Absolutely. 이는 닌자고의 주요 시청자층을 언급하는 나름의 메타 발언입니다. 또한 로이드가 이후 마음을 다잡고 타이탄 로봇을 수리할 때 전선을 용접하고 전력을 생산해내는 장면을 보면 로이드의 에너지 능력이 불, 번개 원소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콜은 여행자의 찻잎을 잃어버린 죄책감으로 악몽을 꾸는데 이때 콜과 제이의 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들 괜찮아? 아 이게 뭐야? 건조기에 들어간 양말이 된 기분이야. 다들 괜찮아? 이게 뭐야?
건조기에 들어간 양말이 된 기분이야. 이가 빠졌는데 삼킨 것 같아. 크랙의 이름은 바위의 한 종류인 크랙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또한 원래는 솔라 포지션의 더지라는 캐릭터였는데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캐릭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예티이기도 한데 얼음의 황제가 어째서 예티를 전부 없앴는지는 여전히 불명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로이드와 늑대 레드의 시점으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이 에피소드는 뜻밖의 동맹 에피소드 이후 3일 뒤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때 하룸이라는 여자애도 있었는데 날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근데 걔도 진심이 아니더라고. 이번 시즌에서 하루미가 언급된 처음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늑대 레드의 정체가 아키타라는 변신족 소녀라는 게 알려지고 아키타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소설 모이칸족의 최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한 브라기슈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이후 얼음의 황제의 아이스 드래곤인 보리얼이 마을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화에서 잔이 꾸었던 꿈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픽셀은 마스터우와 함께 네버 영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참고로 에피소드 초반에 나온 이 비버 부족은 키마에 나오는 부족이며 여행자의 차로 키마 영역까지 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닌자고에서 키마 영역이 나온 에피소드는 시즌5 10화인데 이 에피소드에서도 키마 부족이 나오고 이후 시즌5의 최종 보스였던 파멸의 지배자가 나옵니다. 뭐 하려는 거지?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거예요. 안 돼. 그랬다간 과부하가 걸려. 그렇게 직접 연결하면 네가 털 수도 있어. 이때 마스터우가 과부하를 걱정하는 건 시즌3에서 자네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그 사건 이후 마스터우에게도 나름 트라우마가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의 원판 제목은 카이주 프로토콜인데 이때 카이주는 일본어로 괴수를 뜻하며 영화나 만화에서 등장하는 거대 괴수 캐릭터들을 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피소드는 이후 잔이 얼음의 황제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나오는데 회상이 아닌 완전히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닌자고 시리즈의 유일한 에피소드입니다. 백스가 타이탄 로봇의 잔해가 떨어지는 걸 목격할 때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 아스피라는 타이탄 로봇의 왼쪽 팔을 먼저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타이탄 로봇 본체와 잔을 보냈는데 이 에피소드에선 오른쪽 팔이 먼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지워지고 백스의 말에 속아 황제가 된 잔이 헬멧을 쓰는 장면은 시즌 11 전까지 지난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오프닝 시퀀스와 비슷합니다. 로이드가 잔의 기억을 되찾아주려고 언급하는 핑크 닌자 해프닝은 카이 형의 빨간 옷 때문에 형의 흰 옷이 전부 분홍으로 변했잖아. 그래서 한동안 핑크 닌자라고 불렸고 기억 안 나? 시즌 1에서 로이드의 장난으로 잔의 옷이 분홍색이 되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으로 핑크 닌자라고 불렸다는 부분은 한국판에선 분홍이로 불렸던 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걘 분홍이가 아니거든. 얼마나 있었어 형? 그 지팡이는 얼마나 들고 있었냐고. 수십 년. 수십 년이라고? 아, 여긴 시간 속도가 다르나 보네. 이유는 나도 모르겠지만 황제가 지팡이를 수십 년 동안 쥐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네버 영역과 닌자고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서도 있지만 아스피라가 잔을 60년 전으로 보내버린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즉 잔이 얼음의 닌자로 있었던 시간보다 얼음 황제로 있었던 기간이 더 긴 셈입니다. 참고로 이때 얼음 황제는 의외로 로이드가 자신을 잔이라고 부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걸 심지어 답까지 해주면서 상당히 얌전하게 듣고 있는데 이는 그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약간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힌 로이드는 그곳에서 카타루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카타루는 이곳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벽과 바닥에 표시해 두었는데요. 넌 여기 얼마나 있었어? 이젠 잘 모르겠어.
처음엔 날짜를 세려고 벽에 메일 표시를 했는데 결국 다 포기했거든. 그의 대사로 미루어 볼 때 대충 더 이상 표시할 공간이 모자라서 자연스레 포기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이드가 두 번째로 저항군을 만드는 에피소드이며 첫 번째는 시즌 9입니다. 또한 이후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부금도 시즌 9의 저항군 테마곡입니다. 이 게임은 밀튼 다이어 클래식에서 나온 거야. 당연하게도 다음 시즌의 주요 인물인 밀턴 다이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29화의 에피소드 제목은 최후의 한판, 원판은 Once and for All인데요. 이 에피소드가 끝날 때 한국판과 원판 모두 에피소드 제목을 말하며 끝납니다. 최후의 한판을 Once and for all. 또한 원래의 제목은 불과 얼음이었다고 합니다. 보리얼에게 꼼짝없이 당하게 생긴 닌자들. 이때 리아는 처음으로 얼음을 움직여내 보리얼을 잠깐이나마 저지하는 데 성공하는데 토미가 언급하길 원래는 리아의 능력으로 보리얼을 완전히 제어해 아예 날개를 뜯어버리는 장면을 구상했는데 너무 많은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이 장면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카이가 완전히 불의 힘을 되찾고 보리얼에게 한 공격은 드래곤볼 시리즈의 에네르기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후 로이드는 잔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나 백스의 발언 덕분에 큰 소리 치더니 겨우 이 정도였나? 넌 얼음의 황제한테 졌다. 네 친구들도 못 지켰지. 지키라고 자신도 못 지키고. 지켜라.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을. 잔이 기억을 되찾고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부수는데 이 장면이 시즌4에서 카이가 체내 지팡이를 부수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사실 백스는 여태까지 닌자고에 없던 상당히 신선한 빌런인데 권력을 원하지만 힘이 없기에 타인을 뒤에서 조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과거 변신족이었음에도 변신을 하지 못해 마을을 떠나 은둔 생활을 하며 성격이 변했다는 점 등 워낙 저지른 짓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꽤나 매력은 없지만 하여튼 닌자고에선 보기 힘든 스타일의 빌런입니다. 타인을 뒤에서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냈다는 점은 하루미와 비슷한데요. 다만 하루미는 가마돈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그를 따랐지만 백스는 잔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봤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의 의미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것과는 별개로 원래 변신에 실패하기 전에 백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스 챕터의 최종 보스인 얼음의 황제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잔인데 캐릭터의 성우가 무조건적으로 표기되는 엔딩 크레딧의 특성상 그의 정체가 스포일러가 될까봐 잔의 성우인 브렌트 밀러는 그레엄 팰리사이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잔과 얼음의 황제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차이가 심한데요. 잔이 마스크를 벗자마자 목소리가 돌아오는 장면 때문에 저 마스크가 음성 변조 기능이 있다는 소리도 나왔지만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오랫동안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음의 황제가 로이드의 말에 처음엔 약간의 관심을 가지며 그가 달려들었을 때만 공격하며 그 후에도 그저 지하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만 내리는 등 기억의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후 아키타를 만났을 땐 자신의 지팡이를 훔치려 한다고 오해한다던가 나도 변신종 얘긴 들어보았다. 백스가 말해주더군. 너희는 전쟁관이라던데. 잔인하고 야만적이랬어. 그 말을 믿다니 어리석군. 다시 로이드를 만났을 땐 아예 자신은 잔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먼저 공격하는 등 그 사이에 백스와 스핀지주 두루마리의 영향을 받아
그의 성격과 태도가 예전보다 더 변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금지된 스핀지쭈 두루마리는 최초의 스핀지쭈 마스터가 만든 것인데 어째서 두루마리를 만들었는지는 불명입니다. 차원 이동을 위해서라기엔 이미 렐른 크리스탈이 있었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게 했다는 점, 우아 가마돈에게 두루마리의 위치를 비밀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스핀지쭈만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어려운 적을 만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만든 듯합니다. 스핀지쭈의 진화형 중 어둠의 속성인 첫 번째 무술입니다. 두 번째는 드래곤 라이징에 등장한 셔터 스핀입니다. 참고로 원소의 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힘도 강화를 해줄 수가 있는데 픽셀이 원소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반응이 나타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원소 마스터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해당 원소로 생명체를 창조하는 게 가능한데 얼음의 황제가 만든 아이스 드래곤인 보리얼, 블리자드 소드마스터, 블리자드 아처가 그 예시입니다. 순수한 존재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스피라와의 마지막 싸움에서 잔이 다른 닌자들에 비해 더 쉽게 파이로바이퍼 군대를 제압했던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브라기 슈트가 말하길 잔과 아키타가 모든 일이 끝나고 서로 사과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상의 문제로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잔과 얼음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시즌 15 사건 이후 닌자들이 다시 힘을 되찾는 과정을 다룬 소설 퀘스트 포 더 로스트 파워스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잔이 힘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의 기억을 되짚어보다가 얼음 황제에 대한 기억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잔의 파트 스토리를 보면 잔이 얼음 황제 사건 이후로도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그 기억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잔은 황제였을 시절에 계속 금지된 스핀지쭈 두루마리의 영향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그러지 못했으며 픽셀은 어째서인지 잔이 기억 저장소에서 잠재의식 속으로 이동했고 자신이 꺼내주겠다고 하지만 잔이 스스로 거절하며 얼음 황제인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잔은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얼음 황제인 자신을 용서합니다.